아이와 부모의 애착 유형에 관한 영상들을 저희가 몇 번 올렸는데 그때 댓글들로 문의를 주신 것 중에 가장 많았던 것이 우리 아이하고 내가 좀 불완전 애착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면 맞아. 개선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는 좀 양가형 같은데 내가 어떻게 좀 잘해주면은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당연히 개선이 될 수 있고 또 이 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애착을 다시 리셋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많이 처방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하기에 앞서 제가 손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지난주에 아이와 하고 데이트 하신 적 있으세요? 근데 약간 데이트라고 하면은 네. 근데 남녀 사이 데이트 이렇게 알콩달콩 이런 어, 데이트 느낌인데 그런 거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애착 얘기할 때 제가 항상 떠올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연애, 데이트라는 거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건 연인 사이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좋아하는 감정을 공유하고 좋은 경험을 같이 쌓아나가고 이제 관계를 더 단단히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도 이 데이트가 상당히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2인 1조로 이렇게 나가셨을 때 즐거웠던 적이 있으세요? 즐거운 적도 있죠. 근데 약간 이걸 데이트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맛있는 뭐 짬뽕을 먹었다 네네네. 뭐 이런 것도 데이트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짬뽕을 같이 먹으면서 즐거우셨어요? 즐거웠죠. 우리가 데이트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연인들 밥 사이에서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이거 맛있다 저거 맛있다 하면서 밥 먹고 카페 가고. 즐거운 경험하는 거죠. 이 데이트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데이트가 애착 증진, 애착 리셋의 키워드이기 때문이죠. 보통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부모의 역할이 사랑하는 건 기본이고 다른 걸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씻기고 뭐 배변 갈아줘야 되고 뭐 치우고 이런 거 그다음에 애 밥도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면 학습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안 했으면은 뭐라고도 해야 되고 훈육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친구랑도 놀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할 것만 하다 봐도 시간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다 사실 부모를 위한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한 거잖아요. 그 아이는 사랑을 표현해주지 않으면 부모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죠. 자기 때문에 하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도 하시는 말씀이 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왜 애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너 사랑해라고 말해주는데도 애는 왜 내 사랑을 의심하는 걸까요? 연애를 할 때도 사랑해 하고 딴짓만 계속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난 열심히 일할 거야 해서 맨날 일만 하는 거야. 하지만 난 널 사랑해서 하는 거야 하면서 만나주진 않고 그러면은 그게 사랑이 느껴지나요? 돈만 보내고 괜찮을 것 같은데. 특히나 더 아이들은 이 애정의 표현과 수용, 사랑받는 경험, 나와 같이 공유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부모가 나를 정말 아끼고 있구나를 느끼고 확신을 얻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의식주 그리고 해야 할 일들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은 어느샌가 부모를 나보다 공부가 더 중요한 엄마, 항상 바쁜 아빠, 뭐라고만 나한테 하는 관심이 엄마. 없다고 생각할 그렇게 수 느낄 있을 수가 것 있어요.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 관계에 오해가 생기는 틀이 거네요. 생기는 거죠. 맞아요. 오해가 생기는 거죠. 서로 속상한 거죠. 너무 슬프네요. 네. 저도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퇴근하고 돌아왔으면은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왔으니까 좀 이렇게 본인이 씻고 그 다음에 뭔가 숙제를 좀 해놨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네네. 근데 돌아오자마자 어떤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약간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옷 좀 갈아입지 그랬어. 뭐 한다든지 밥은 뭐 먹었어. 아니면 숙제는 다 했니? 아유. 이거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왜냐면 체크, 시간이 없어. 체크.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생각 해야 되나?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죠. 좀 슬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아이는 엄마는 나만 보면 혼내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적만 하게 되니까 애들은 점점 피하게 되고 대충 대답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바쁜 와중에도 사실은 이 애착을 증진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데이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데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도 처방을 내리는데 이 데이트는 바로 부모와 아이 사이의 특별한 놀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즐겁고 재미가 있고 둘 다 재미가 부모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를 이해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데이트의 목적이에요. 우리 이제 연애할 때도 데이트하는데 막 계속 딴짓하고 막 어디 전화하는데 전화 받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사이 끝났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치. 서로에게 온전하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요. 근데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면은 약간 새로운 환경에 데려가야 되고 뭔가 좋은 데 가야 될 것 같고 네.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시거든요. 체험하러. 특별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의 의미는 특별한 곳에 가시라는 게 아니라 아이하고 부모가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거거든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오히려 밖에 나가고 어디를 새로운 데를 가는 것은 서로에게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제 정말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는 사실 뭐 엄청 좋은 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단둘이 있는 것만으로도 막 좋아 죽잖아요. 특히 우리 아이하고 관계에서는 특별한 새로운 체험이나 작업이나 이런 거 없이도 아이하고 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즐거워야 되고 서로가 편안한 그 상태가 맞아요. 정말 좋은 데이트입니다. 우리 사이가 정말 좋아지고 나서 그다음에, 새로운 거 우리가 이제 연인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막 여행 막 2박 3일 가고 이러면 싸우고 오지. 그런 것처럼 나와 내 아이 사이가 불안정하다고 느껴지시면은 완전 기본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이 데이트에도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단둘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 동안만. 그다음 3번째는 아이의 리드에 따라서. 근데 저는 단둘이를 되게 공감해요. 저는 애가 셋이잖아요. 사실 얼마나 질투가 심하겠어요. 그렇죠. 이 데이트라는 거는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되거든요. 내가 2명을 데리고 가고 3명을 데리고 가면은 당연히 분산될 수밖에 없고 아이들도 엄마가 아닌 다른 형제 자매한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데이트를 하실 때는 따로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문화상 약간 우리 가족 다 같이 그런 환상이 좀 있는데 우리 가족이 전체가 행복하려면 개개인 1대1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근데 왜 딱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시간이 날 때마다 더 많이 모자가 놀아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할 수 있을 만큼 더 해줘야지. 그치. 근데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말은 불규칙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안정된 애착을 주려면 규칙적이고 일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날은 기력이 돼서 1시간 놀아줬어요. 근데 내일이 되면은 나는 원래 했던 만큼 30분만 놀아주려고 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어제는 1시간 놀아줬는데 왜 오늘은 30분밖에 안 놀아줘? 그게 오히려 결핍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만큼만 했을 때 아이가 초반에는 떼를 쓰고 더 놀자고 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다음을 기약을 하면서 그거를 일관성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할 때 아이도 그 세팅에 익숙해져요. 특히 만약에 불안정 애착이었던 친구들은 계속 놀아달라고 더 요구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또 놀아줄지 아직은 확신이 없잖아. 초반에는 아이가 세팅이 잘 안 따라오더라도 그거를 좀 감내를 하시면서 엄마도 너무 오늘 재밌었는데 너무 아쉬워. 근데 우리 그러면 내일 이거를 또 꼭 기억해서 해보자 하고 다음으로 넘겨야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정해진 시간 또 해주고 이게 이제 좀 반복이 되고 축적이 되면은 오늘 못해도 내일 할 수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는 아이가 그 시간을 기대하게 돼요. 지금 당장은 엄마가 동생이랑 놀고 있지만 4시 되면 나 엄마랑 놀 거야. 특히나 아이랑 아직은 노는 게 불편하고 힘들다 그러면은 조금 초반에는 뭐 주말에만 일주일에 3번만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늘려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또 말씀하신 게 아이가 그걸 리드를 해야 된다. 다양하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너무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아이가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부모가 놀이를 정하거나 아니면은 좀 큰 아이라도 부모랑 뭐하고 놀아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관계에서 그런 경험은 별로 없었다면 그러면 둘 다 편안할 정도의 활동을 같이 정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그냥 집 앞 카페 가는 거 아니면 이제 아빠랑 아이랑 별로 안 친해요 그러면은 둘이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다 오는 거. 그거는 정말 그냥 밖에 나갔다가 뭐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특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소하고 소소한 얘기를 오가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나중에는 그 놀이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고 오, 네네네.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매일 버리잖아요. 네네. 그냥 잠옷바람으로 가는 거예요. 애기랑.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그 앞에 있는 그네가 있어요. 그래서 그네를
뭐 10번 정도 타고 오기. 그게 첫째한테는 되게 특별한 그 시간이었을 것 시간이 같아요. 너무 좋았던 그리고 거예요. 나중에는 막 음식 쓰레기 버리러 가자. 버리고 아이스크림 하나 가져가. 그게 정말 우리 둘만의 암호 같은 시간인 거죠. 누가 보기에는 그냥 음식물 버리러 가는 건데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우리 둘만의 건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나 엄마랑 그러면은 게임하고 싶어. 애니팡 하자. 네.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놀이를 할 때 좀 피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컴퓨터 게임, 책 읽기, 아니면은 너무 과격한 무기를 사용하는 거. 컴퓨터 게임이랑 책 읽기는 왜 그러냐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꼭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컴퓨터 게임을 하더라도 아이가 엄마한테 컴퓨터 게임을 알려주는 거. 그리고 이제 책도 한 권을 같이 읽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걸로 바꾸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협의가 안 된다, 나는 게임 말고는 할 게 없어, 막 난 게임이 제일 좋단 말이야, 엄마 나 원하는 대로 해준다며, 막 이렇게 하면은 그치, 그렇게 이제 얘기하지. 돌아가면서 하면 좋아요. 이번에는 우리 너가 원하는 컴퓨터 게임 하자. 대신에 엄마 잘 모르니까 너가 알려줘. 그리고 엄마도 진심으로 좀 배우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엄마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차례 순서를 정해가지고 해보는 것도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방식을 정하고 나서 그 안에서의 리드는 아이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예전에 놀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지시, 교육, 훈계, 충고 이런 게 놀이에서 빠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데이트에서는 꼭 빼셔야 됩니다. 이 이제 세 가지 원칙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이 놀이 데이트라는 것의 중요한 거는 즐거운 감정이 공유돼야 되는 거거든요. 초반부터 엄청 재미날 수는 없으니까 되게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너무 오래됐어요. 연애한 지 오래돼가지고. 바로 스킨십이죠. 스킨십을 안 기억나는 것 하는 같아. 남자와 데이트를 하기는 좀 내가 만약에 불안정한 애착이라고 엄마나 아빠가 느껴지신다면 한번 떠올려보세요. 나는 우리 아이하고 스킨십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냥 뭐 빨리 가 이런 거 말고 만약에 스킨십이 너무 좀 없고 내가 아이한테 스킨십 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의식적으로 좀 스킨십을 시도를 해보세요. 근데 이 스킨십이 주는 효과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어색한 사이도 조금 누그러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놀이 데이트를 하기 시작할 때 스킨십으로 한번 시작해 주시고, 끝날 때도 허그로 시작해 주시고, 만약에 뭐 허그까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하이파이부터 시작을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놀이 데이트를 뭐 좀 뭐 2주일에 한 번 한다 그러면은 스킨십 자체는 매일 아침 저녁에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킨십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시면 애착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를 믿고 딱 2주만이라도 2주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효과를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